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치 브라운 메이크업입니다. 뭔가 가을에 너무 딥한 게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눈은 사실 이게 맑은 것 같지만 굉장히 딥한 거거든요. 이거를 속눈썹하고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는 이렇게 멍 팍팍 맞은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인데 이렇게 블러셔도 약간 브라운하게 한 다음에 입술을 제가 오늘 사실 망했다가 바꿨어요. 아무튼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왠지 이 영상 딱 주무실 용인데 주무시지 마시고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오늘도 띵띵 부었네요. 휘게 솜에 얘가 좀 두꺼워요. 이렇게 갈라요. 그리고 독도 토너 얘를 묻혀서 목소리가 너무나 잠겼다. 닥터는 부들부들한 토너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도 다 못 담잖아요. 엄마가 새벽에 좋은데 놀러 하시는데 델 따줬어요. 그리고 솔직히 약간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정이 좀 꼬여가지고 살짝 멘붕이 온 상태인데 마음을 정갈히 하기 위해서 룸메이트를 찍고 해보려고요. 저는 한 번씩 여기 여드름이 되게 잘 나요. 그거 한번 코를 풀었더니 여기 껍데기들이 좀 일어났어요. 비염 있으신 분들 가을 되면 잘 그러죠. 베리어덤 시카 토너. 비행기가 지나가요. 저 오늘 마이크가 꺼질까봐 무서워요. 건전지가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 정도 찍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얘를 흔들어주고 이렇게 파랑파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여요. 진짜 비오템의 라이프 플랑크톤 저렴이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굴이랑 아연 성분만 맞으면 토너하고 에센스 사이의 브릿지 역할로도 진짜 추천합니다. 저 손톱 되게 많이 길었죠? 뭐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정신이 분명히 차리고 있는데 이상해. 요즘 이거 잘 써요. 두나타임 리버스 세럼. 이솔 제품입니다. 무슨 색이지? 복숭아 가라는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쫀쫀하고 미백 주름 기능성이라서 좁쌀 날까 걱정돼서 못 바르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제 피부랑 비슷하신 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시겠죠? 입술도 건조하고 언제 날씨가 이렇게 덥지? 오늘 크림은 키엘의 울트라 페이셜 카밍 크림. 하얗게 나와요. 저 옛날보다 얼굴 진짜 덜 빨개지죠? 옛날에 오히려 피부 장벽이 되게 약했나 봐요. 그냥 여드름 때문에 혈관이 다 확장돼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선크림은 아이뽀? 여러분 이제는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선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얘도 무기자차 혼합이라서 어떤 크림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질감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얘져요. 무기자차니까. 근데 혼합자차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적절히 내 얼굴에 자외선 차단이 잘 되나? 그런 걱정도 덜어주면서 좀 밑에 잘 해주고. 베이스는 입생로랑 탑시크릿 인스턴트 모이스처 글로우. 저희 엄마는 선베이스를 안 바르시면 막 건조하다고 그러세요. 이거를 한번 써보라고 하면 좋은데 유통기한 안 지난 거가 없을걸요? 근데 워낙에 그 바비브라운 선베이스가 유분기가 많아서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특약 처방인 것 같아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얘는 엄청 썼는데 이렇게밖에 안 줄었어요. 양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트나? 아리따운 진저슈가 되게 좋긴 한데 자꾸 쓰니까 조금 무겁더라고요. 너무 끈적거리고. 저 목소리 지금 되게 걸걸하죠? 옛날보다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목소리 되게 낮아지고 되게 걸걸해졌어요. 자고려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바비브라운의 컨실러 블렌딩 브러쉬로 이 팔레트에 코렉터, 라이트 피치하고 컨실러, 샌드 색상을 다크에 바를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맨날 하던 거라 근데 똑같죠. 제가 제일 오래 쓰는 제품이 이 바비브라운의 코렉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댓글 얘기해볼까요? 댓글 보면 어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전 되게 전반적으로는 무슨 마음으로 댓글을 썼는지를 알겠어서 괜찮은 편이에요. 컨실러 바를게요. 뷰티가 되게 그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뷰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영상을 만드는 저보다 뷰티를 더 잘 하는 분들이 영상을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일상 같은 경우에는 나의 완성된 완벽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는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런 제한들이 좀 없죠. 그리고 제 파데 바르면서 또 얘기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파리녀에서 요즘 맨날 투표를 하거든요. 그 파데를 항상 4-5개씩 올리면 계속 2위로 3위로 밀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되게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도 저도 알게 되는데 슈에무라에서 얼마 전에 신상으로 나온 더 라이트 벌브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574번입니다. 색상 이름은 라이트 샌드라고 하고요. 3자 앞에 있는 게 완전 핑크, 5자가 약간 핑크, 그러니까 뉴트럴, 7 들어있는 게 완전 옐로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뉴트럴한 톤인데 얘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살짝 만져봤더니 역시 슈에무라는 도톰하고 촉촉하게 기초를 좀 잘 못하고 써도 건조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텍스처. 그래서 모공 브러쉬하고 써볼게요. 이건 입생로랑 제품이에요. 파데 질감도 봐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일단은 질감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옐로우 빛에 가까운 뉴트럴한 느낌이 나죠? 통통통통. 모공 브러쉬를 쓸 때는 너무 파데 양이 적으면 기초가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빙글빙글 돌렸는지 하긴 시그마 브러쉬로는 좀 빙글빙글 돌려도 괜찮은데 이런 좀 짤뚱한 브러쉬로는 너무 빙글빙글보다는 이렇게 살짝살짝 쳐주는 게 더 나아요. 솔직히 근데 이 입생로랑으로 쓰니까 너무 브러쉬에 힘이 강해서 컨트롤이 엄청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왜 제가 조금 두껍게 바르는 게 궁합이 더 잘 맞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모공 브러쉬 자체가 피부 사이사이에 넣어주면서 조금 닦아내주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감은 좀 좋은데 너무 얇은 파데랑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기초가 벗겨지니까. 처음엔 좀 처음엔 그랬는데 미끄러졌다. 지레 겁먹었나봐요? 나의 불안했던 심리가 드러났다. 볼 쪽만 하고 얘기하면서 할게요. 이거 어머니들 파운데이션으로 제가 추천하는데 엄마들 사드릴 때는 아무래도 어머님들 화사한 거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색상은 3번대를 추천합니다. 옛날에 슈에무라 너무 노랗다고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도 저는 슈에무라를 진짜 좋아하고 맨날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 핑크기가 쫙쫙 들어간 3번대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1년이 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힘을 진짜 많이 주지 말고 볼을 브러쉬로 살짝 쓸어준다는 느낌 정도만. 방금 진동이 여러분들한테 더 잘 느껴졌을 것 같은데. 뭉 하는 핸드폰 소리. 그럼 이 정도 보면 코 옆에랑 이런 데 이제 정리가 필요해요. 이제 턱이랑 좀 하면서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뷰티가 영상 만들기 정말 어렵고 저는 지금은 제가 뷰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되게 감사하면서 제 나름의 자부심도 있어요. 근데 이쪽 뷰티는 여러분들의 제안을 흔히 말하는 고날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면 오래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뷰티는 아무리 잘해도 아쉬움이 남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또 댓글로 구독자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그 아쉬움을 유튜버가 받아들였을 때 또 거기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또 유튜버도 거기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랬을 때 서로 상부상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오래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솔직히 제 감정이 좀 좋지 않은 댓글은 그런 건 있죠.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질을 논하는, 그래서 유튜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개선해 나가면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게 유튜버가 맞지만 또 유튜버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도 중요해서 전문성을 가진 유튜버가 있는가 반면에 좀 다른 것을 가진 유튜버도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유튜버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건 제 변명이니까 그건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껍데기가 일어났어. 코를 풀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런 마음에 들긴 하죠. 근데 이 모공 브러쉬는 인중은 못해요. 퍼프해야지. 근데 그것도 그런 경우 많아요. 날 보면 아쉽고 답답해서. 아무래도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은 쟤는 더 잘 될 텐데 왜 그걸 못해가지고 저러고 있어? 라는 댓글도 저는 좀 많이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 나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나름 모르겠어요. 제가 욕심이 없진 않은데 저 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보면 어때요? 라는 게 조금 궁금하시다면 한마디로 전 그냥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는 가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그냥 약간 이해를 해야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지. 나만 생각하면서 그 댓글을 바라보면 유튜버도 한마디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할 일 못 된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마음의 상처 입지 마세요 하시는데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요거는 그 옛날 제가 맨날 시그마로 빙빙 돌리던 라이트 벌브 파운데이션 리뉴얼이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때보다 좀 밀착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쫀쫀한 것들이 밀착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크리미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스킨케어가 빙빙 돌고 밀리는 것도 없고 아주 만족스럽네요. 물론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는 예전보다 스킨케어를 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피부 메이크업은 스킨케어를 잘하면 다 잘 됩니다. 댓글 내용이 무겁진 않으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건 되게 좋아요. 제가 옷에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기계나 이런 거를 물어보셨으면 저 진짜 잘 알려줄 수 있어요. 막 자신감 뿜뿜하면서 편집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건 영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만났을 때 그런 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물론 제가 예쁘게 디자인하는 편집은 아니어도 그런 느낌, 호흡 이런 것들. 근데 아무튼 패션은 관심이 없잖아요. 이걸 들고 지금 언제 말할까? 에스쁘아의 퍼펙트 오일 컨트롤 프레스드 파우더. 얘가 입자가 되게 고운데 메이크업 포에버에 비해서 얼굴에 허연 느낌이 더 올라와요. 그래서 더 뽀샤시해요. 뽀샤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가 그게 장점일 것이고 너무 뽀얀 거 싫으신 분들은 얘가 단점이겠죠? 그래서 얘를 그 파우더를 살짝살짝 라네즈 브러쉬에 묻혀서 귀엽죠? 근데 얘가 비용이 조금 애매해요. 가격대가.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눈썹에. 그리고 저는 그런 댓글도 좀 봐요. 왜 단점을 얘기를 안 하냐. 근데 저는 되게 단점을 얘기를 잘 하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단점으로 느껴질 것이다. 근데 이게 단점을 말하는 걸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뽀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뽀해지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근데 또 뭐 얼굴 허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게 단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핵별로야 이런 말을 제가 안 써서 단점을 말 안 한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근데 전 진짜 별로인 거는 되게 별로라고 하는데 제 이미지가 그런 건지 아무래도 제 영상을 다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댓글들도 좀 달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제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리뷰하고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거절하는 제품이 한 절반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달아주시잖아요. 언니가 추천하는 거는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거니까 믿고 봐요 하는 게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나를 좋게 봐주는 칭찬이니까 물론 책임감은 가지죠. 믿고 쓰는 분들을 위해서 엄청 추천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건 생기지만 맞죠? 뭐라는 거죠 지금? 부끄럽다 이 말이죠. 너무 잘 봐주셔서. 옛날에는 파리뉴 할 때 진짜 되게 별로였던 제품은 그냥 안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 2개인가 될 거예요. 그게 뭔지 저 기억나요. 말할 수 있어요. 루나의 스틱 컨실러. 아 진짜 너무 안 발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좀 되게 좀 안 좋았던 제품들도 그냥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안 좋았던 게 1개인가 2개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요즘은 진짜 안 좋은 제품들이 별로 없고 결국에는 좀 컨트롤의 문제로 잘못 바를 가능성이 많았어서 그게 저는 제품의 단점으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눈썹은 뭘로 해보지? 요즘 머리 염색하고 실브라운이 찰떡인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줌하는 것보단 이 상태에서 그냥 눈썹 그리면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요새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나는 어떻게 영상을 매일매일 올렸나? 영상 콜 되게 후지고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매일매일 올렸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기 아무래도 약간 스킨케어가 지금 밀렸어요. 이런 찐덕한 파운데이션을 모공 브러쉬로 바를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그럼 조금 스펀지로 힘있게 밀어내버리면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근데 저는 그래도 막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구독자들과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항상 처음부터 끊임없이 하면서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은데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림으로 뭐 눈썹 그리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피부 메이크업도 잘하게 됐고 막 방법을 찾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글을 주시고 하시면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거는 제가 뭘 했다기보다 저도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었지만 뭐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 진짜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학생이 그걸 잘 받아먹지 못하면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유튜브 여기에서 선생님은 아니지만 아무리 제가 전달을 뭘 잘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유튜브 덕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눈썹을 잘 그리게 됐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손이 금손이다.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메이크업을 배우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즐기고 보는 느낌으로 좀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 긴장도 많이 하고 영상 만드는데 더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일하시고 공부하시니까 느끼겠지만 멋모르고 처음에 할 때가 되게 즐거운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안 즐거운 건 아닌데 무슨 일을 하든지 참 갈수록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더 전문성을 띈다는 거가 되겠지만 참 쉽지 않다. 근데 이거는 되게 해야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없이 일하면 도태된다 생각하거든요. 백종원 아저씨가 아쉽지만 도태되어야 할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그 도태되는 사람이 나라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그러기 싫은데 조금 덜 해도 도태되지 않고 싶은데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도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을 먹는데 약간의 갈등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태되고 싶지 않은데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도태되지 않을 순 없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하다가 시끄럽고 그냥 조용히 열심히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막 또 얘기가 이런 식으로 흘렀는데 그냥 오늘 얘기하죠 뭐. 바비 브라운 아이베이스.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불안함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최선을 안 다하고 있다고 막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계속 잘하기 위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너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잘했나 안 잘했나 그걸 점검할 시간에 그냥 앞으로 더 잘할 뭔가를 움직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게 마음에도 되게 좋고 결과적으로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잘은 모르지만 회사원분들이 오늘 하루도 끝났다, 퇴근했다, 일주일도 끝났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나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오늘도 공부를 끝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짜잔! 네이키드 팔레트입니다. 열면 이런 컬러감. 네, 사실 네이키드 1, 2, 3은 제가 제 돈으로 샀잖아요. 얘는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뭘 써야 될지 막상 손이 잘 안 가는 색이 1, 2,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일단 맑게 주시라는 색깔 보이시죠? 이걸로 한번 베이스 깔아볼게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다. 여러분들은 하루 살았다, 일주일도 끝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것 같은데 저는 영상을 또 하나 찍었다, 또 하나 올렸다, 다음엔 뭐 하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거든요. 아마 창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실 거예요. 또 고민하고. 처음에 창작물은 저는 어렵진 않았었어요, 유튜브는. 그냥 쪼무레기였으니까 남들 하는 거 따라 올리고 남들 했는데 나는 안 한 주제들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막 그냥 쭉쭉쭉쭉 하고. 근데 이제 오래 하면은 창작물은 소재의 고갈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 고갈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잘 헤쳐나가는 그런 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얻는 편이에요. 더툴랩의 226번 브러쉬. 더툴랩에서 브러쉬를 쫙 다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쓰게 되는 거는 한 2-3개 정도인 것 같아요. 모든 브러쉬가 그렇긴 한데 그중에서도 얘는 이렇게 눈 밑에 색깔을 좀 많이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엄청 힘 있는 거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눈을 뜨면 그냥 살짝만 느껴질 정도에서 욕심을 더 부립니다. 색깔이 잘 보이려면 여기 앞머리 쪽에 많이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색이 조금 느껴져요. 이렇게. 그러면 색이 보이죠? 무쌍이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색이 보여요. 반대도 해볼게요. 그래도 좀 좋게 생각을 하면은 뷰티는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그쪽에 약간 기대면서 또 신박한 컨텐츠를 생각을 하면 되는 뭐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개그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정말 그건 완전 창작이니까. 물론 또 뷰티는 뷰티라는 소재에 갇힌 상태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만 개그는 조금 더 넓은 분야에서 고민을 해야 할 수 있는 걸 장점이라 할 수도 있지만 또 뭔가 뷰티처럼 신제품을 내주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근데 뷰티가 어려운 게 신제품을 낼 때 정통에서 좀 벗어난 방식으로 신박하게 하면은 옛날에는 우와 하면서 좀 먹혔는데 지금은 정말 정통 방식으로 잘 내야만 소비자들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꼬였다 혀가. 그래서 뷰티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또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 많이들 하시라고 막 권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저는 권하기는 해요. 근데 시작이 마음이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얼른 하라고 했었고 지금은 솔직히 완전 포화 상태를 넘어서 과포화예요. 너무 많고. 근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약간 쉽게 시작했다가 쉽게 발을 빼는 분야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도 유튜버를 권할 때 취미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기 플리즈라는 색깔을 약간 이렇게 음영을 조금 줄게요. 지금 너무 맑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를 하면서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구독자 언제 크지? 수익 언제 늘지 하고 구독자랑 수익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힘이 들어서 영상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영상 만드는 게 좋아가지고 누가 봐주면 좋기는 한데 약간 누가 보든 말든 그냥 내가 신나서 영상 올리는? 뭐 해볼까? 거기에 취해 있다 보면 구독자가 자연스럽게 늘고 수익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만 오래 할 수 있어요. 기업이면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아예 방송사가 개입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어느 정도는 돼요. 왜냐면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내가 방송계에서 일했던 전문가가 아닌데 그리고 또 거기는 인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유튜브 찍고 하는 것보다 에너지도 다르고 회의했을 때 아이디어 나오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아예 그쪽은 시작이 다른 거고 뭔가 구독자가 늘기 위해 그런 마음으로 채널을 시작을 했을 때 큰 기업이 모여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거랑 다르다 생각하는데 혼자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약간 집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영상 만드는 게 진짜 재밌어 죽는 그게 있어야 유튜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저를 오히려 되게 작게 평가하고 나 진짜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저를 작게 평가하고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했어서 그냥 여태 많게는 아니어도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버가 하고 싶으시다면 오 완전 멍들었어. 원래 이렇게 해야 메이크업이 좀 색깔이 빡 나와요. 아무튼 유튜버를 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버는 꿈꾸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너무 붉으면 그러니까 언더에는 안 붉은 게 없네. 이 턴 오늘 발라볼까요? 그리고 지금은 레드오션이라서 영상을 그냥 올려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신박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불과 5년 만에. 좀 부족해서 앰비셔스를 발라볼게요. 근데 제가 주변 지인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아무래도 나도 해볼까? 많이들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는 아니어도.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빨리 시작해라. 늦게 시작하면은 사람들 많아져서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 유튜브 지금 하면 늦어요? 라는 질문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유튜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유튜브를 못하겠어요 라는 마인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영상 만드는 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라는 데가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라는 것도 알았고 뭐 혹은 유튜브라는 거를 해볼까 했는데 그냥 해볼까 하는 마음에 포토샵 끄적이듯이 영상 프로그램 깔짝깔짝 하고 뭐 책도 사서 한번 볼까 하다 보니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 검색도 한번 해볼까 하니까 유튜브의 사용 방법들 보면서 조금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오래 할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유튜브는 시작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좀 그냥 시작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방금 속눈썹 털이 코에 들어갔어.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는 대기업들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물론 요즘 저도 그런 골목 상권 그런 거 TV를 골목 식당 그거를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식당 같은 거 쉽게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유튜브는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식당은 막 몇천씩은 들어가니까 아무리 적게 시작을 하려고 해도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유튜브는 그래도 저는 아직도 가볍고 즐겁게 시작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구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내가 처음에 되게 쉽게 시작했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하면서 구독자들하고 느껴가면서 늘어가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지갑. 토니모리의 앤티크 브라운 백젤 클래식 펜슬 라이너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채널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날 보고 오는 사람들은 그 벤치마킹한 사람의 구독자 성향과 다르니까. 토니모리 진짜 아이라이너 잘 만드는 것 같아. 오늘 말 엄청 많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같은 뷰티 유튜버라고 해도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찾는 유튜버가 좀 다르고 광고의 형태도 다르고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얘기가 아주 이리저리 잘 튀네. 여기 동공 밑에도 조금. 순정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면봉으로 여기를 블렌딩을 해줄게요. 근데 그건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 좀 세상을 배우고 배려를 되게 많이 배우게 돼요.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보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경험치가 생겨요. 저도 처음에 뭘 알았겠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죠. 제 안에 갇힌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이라이너 진하게 풀어볼까요? 이 색깔로? 라인을 그냥 한번 만져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줘도 스머지가 되니까. 근데 또 이게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랑 블로거들처럼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영상이 더 재밌는 사람들이 있고 사진이 더 재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 모양이 다른 저. 근데 눈은 사람이 다 짝짝이지 않아요? 완전 대칭이신 분들도 계세요? 궁금해요. 근데 갑자기 배고파요. 뭘 먹지? 언제 찍혔지? 그러면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눈을 뜨면 전혀 모르고 약간 아래를 봤을 때 엄청 자세히 보면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밥 시켜야겠다. 뭐 시키지? 저희 동네 분식집에서 한 그릇도 해주거든요. 순두부찌개 먹을까요? 혼자 여태 되게 진지한 얘기 해놓고 배고파. 혼자 원래 그러잖아요. 예, 순두부찌개 하나 갖다 주세요. 아, 바뀌었구나. 그러면 그 돈가스하고 순두부하고 같이 갖다 주세요. 바뀌었대요. 그렇지, 어쩐지. 솔직히 저도 한 개 시키면서 약간 미안하긴 했거든요. 근데 되니까 시키긴 했는데 안 되네요. 괜찮아요. 이제 속눈썹 붙여볼까요? 저는 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속눈썹 풀은 요 D업이 제일 잘 붙어요. 얇고. 듀오는 조금 두껍게 붙어요. 뭔가 당 떨어지기 시작했어. 저 또 쉐딩 먼저 하는 거 까먹었다. 이거를 이렇게 살짝살짝만 발라도 진짜 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속눈썹 마를 동안 제 오네어 채널에 그 습자지를 잘못 말한 그것 때문에 그 여드름 얘기한 게 인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댓글에 온통 그 습자지 관련 얘기 댓글만 있다고 제보가 와서 한번 봤거든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저를 또 약간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놀리냐고 나를. 근데 전 너무 재밌어서.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트루버들이 나 너무 귀여웠어. 놀려도 내가 놀려. 우리 언니 놀리지 마. 이런 댓글도 있고. 저 우리 식구인가 봐. 어떡해. 그래서 붙일게요. 저는 이 속눈썹이 저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 근데 꼭 이거 다이아몬드만 예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요새 속눈썹 되게 잘 나와서 에뛰드 속눈썹이랑 아리따움 속눈썹도 진짜 퀄리티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2개나 4개씩 넣고 아무래도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니까 2개만 넣고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제는 우리나라도 속눈썹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14,000원, 15,000원 이렇게 돼도 좀 여러 개 들어있게 그랬으면 좋겠어. 돈 꺼내야 돼요. 저 이거 그때 프라다에서 지갑 사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키스미 마스카라로 잘 붙여줘야지. 헉! 뱀소리 났어. 이 속눈썹 풀을 써야 투명한 라인이라서 붓펜으로 안 그려도 좀 티가 덜 나요.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제가 미국에서 사오고 한 번도 안 썼는데 나스의 나시스트 원티드 1번. 그냥 색깔이 예뻐서 샀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딕션도 있어요. 요거. 좀 딥하게 가려면 어딕션이 낫겠다. 나스는 또 못 쓰네. 어쨌든 썼죠? 어딕션의 7번입니다. 이 쉐딩 잘해줘야겠다. 얼굴 다 뜨겠다. 오늘 좀 딥하게 하는데 쉐딩을 여태 안 하다니.
여기 옆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저는 블러셔 브러쉬를 돈 투자를 하나를 빡 한다면은 옛날에는 피카소의 108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스의 야치오 브러쉬예요. 지금 얘는 피카소의 103번인데 야치오가 정말 잘 발리더라고요. 뭉침 없이. 제가 피부가 요철이 많아서 블러셔가 되게 잘 뭉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잡아주는 브러쉬였어요. 아무래도 커팅이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쉐딩을 할게요. 메이크업 포에버 하울에 나왔던 쉐딩. 눈 앞머리에도 좀 강하게 넣어주고 이쪽에도 저는 콧대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코가 좁아서 여기 코볼을 살짝 다듬어주고 헤어라인. 큰 브러쉬로 이건 미미박스에서 아직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파우더 브러쉬예요. 미미박스 파우더 브러쉬가 밥에... 맞다. 여러분 쉐딩만 하고 먹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브러쉬가 그 바비 브러쉬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이거 초반에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브러쉬고 여태까지 쓰는 브러쉬거든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바비 브러쉬 만드는 공장하고 같다고 했는데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김병옥의 뷰티뷰티 1탄이었나? 거기에서도 바비 브러쉬는 따가운데 이건 안 따갑다고 그때 실버라인이 그랬었어요. 근데 슈에무라 파데가 조금 바르고 나니까 톤이 좀 쫙 다운되네요. 더 화사해도 될 것 같아요. 배고파요. 먹고 할게요. 여러분 먹고 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역시 사람 먹어야 돼. 콧껍데기. 여러분 제가 그걸 잊었어요. 이게 슈에무라에서 이번에 라이트벌브 파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스펀지거든요. 되게 전에 거보다 훨씬 더 쫀쫀해졌어요. 그래서 이 파데하고 얘하고 궁합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런 되게 촉촉한 스타일의 파데들은 스펀지에 먹어지는 게 많아서 좀 자주자주 빨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까먹어가지고. 오늘 립은 너무 예쁜 색. 이치스킨의 라이프 컬러 립 크러쉬 오버 엣지 7호. 7아웃. 얘가 메인이 될 건데 바깥쪽까지 얘로 너무 진하면은 그냥 입만 그럴 것 같아서 3CE의 메종 카튼의 벨벳 립 크레용 블러쉬드 색깔하고 같이 바를 거예요. 이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 정도. 나 댓글에서 그거 봤어요. 반반 바른다고 하면은 반만 발라야 되는데 저는 다 섞어버리는 것 같다고. 알았어요. 반만 잘 발라볼게요. 입술 각질 상태 진짜 안 좋아. 이렇게 하면 딱 뜨잖아요. 이런 립은 되게 코랄한 메이크업 할 때 오히려 안쪽에 바르는 영달아 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퍼지게 해서 이치스킨을 반만. 알았어요, 여러분. 응? 반만 또 바르면 되지. 오늘 각질은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좀 더 관리를 할게요. 반만 딱. 반만. 코 옆에 조금 더 커보여야겠다. 반 잘 됐어요? 근데 좀 누드한 거 바르고 싶다. 우리 입술 색깔 바꾸자, 여러분.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누드톤이 없진 않을 거예요. 있을 거야. 누드한 걸 깔고 저 칠아웃 색깔을 바르는 거랑 이게 또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완전 누드한 거 찾았거든요. 입 주변 좀 정리 좀 하고. 이거 퍼프 되게 잘 먹는다. 아까도 퍼프로 바를걸. 역시 안 까먹고 써보길 잘했다. 여러분들 이 퍼프로 진짜 궁합 괜찮다. 이유가 있었네. 립밤도 조금 발라야겠어요. 뭔가 오늘은 누드빌이야. 내가 상상한 그림이 아닌데? 여기 조금 더 해줄게요. 아마 여기 저처럼 파데가 유독 더 안 올라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잇몸 뼈가 튀어나와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뚝티. 싹 가려주고 이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붉은 톤의 섀도우를 했을 때 입술이 붉은 게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인데 차라리 토니모리 퍼펙트 립 캐시미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런웨이 하트. 자, 이투루 화이팅! 원래 보송한 제형인데 제가 립밤을 발라서 차라리 이게 낫죠? 신기하다. 눈이 이렇게 짙은데 차라리 이런 투명한 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헐! 이걸 끝낼까? 아까 3CE의 블러쉬드 색깔을 살짝만 안쪽에 해볼까요? 하지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약간 있으면 눈하고 좀 균형은 맞을 것 같아. 좋아. 이거다. 헉! 대박스. 입술 아래쪽으로 더. 갑자기 입술 필러 맞은 것처럼 됐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너무 마음에 들어졌어요. 미안해요. 혼자 얼굴을 메이크업하고 혼자 마음에 들어해서. 눈썹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옅게 그릴걸. 그래도 머리가 어두우니까. 제 유분이 좀 올라와서 좀 터치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까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보드랍게 가니까 이렇게 빡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쉐딩은 했으니까.
세상에. 그럼 저는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하는 동안 엄마가 왔습니다. 요 귀걸이를 해볼까요? 요게 가로수길 하울에서 못 보여드린 귀걸이인데 이렇게 너무 웨이브 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살짝 경쾌하게 머리색하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근조근 수다수다한 근데 갑자기 펄을 올리고 싶어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3CE의 아이스위치 페탈 올리면 안 될까요? 마무리하려다 갑자기 생각났어. 오늘 립스틱 망할 뻔했는데 뭔가 더 밝아졌다. 좋아. 위에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근조근 수다수다한 피치 브라운 메이크업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누드해서 쓰지 못하는 립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도 사실 이거를 제가 예뻐서 산 것 같은데 이 런웨이 하트가 아마 맥의 저렴이일 텐데 이게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이야. 이래서 화장품은 구비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이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